아시아로 정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연남동을 왜 정원성 사장이 포의정이 거기 갔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소유 가수가 매입해서 한동안 갖고 있다가 뭐 16억에 사서 뭐 32억에 팔았던 그 베트남 쌀국수집입니다. 그래서 연남동 하면 이 건물이 좀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돼 있는데 2015년 경에 가자역부터 이쪽에 철도가 있었습니다. 철도가 있었는데 이 철도를 지하로 다 묻으면서 그 재생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가자역부터 여기 효창공원까지가 전체 6.3km입니다. 그리고 6.3km가 재생공원이 된 거죠. 폭이 40m 돼가서. 그래서 제일 1구간은 가자역부터 홍대 입구까지가 1.3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홍대 입구 3번역에서 내려서 왼쪽에 있는 이 연남동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에 묵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시내를 서울을 돌든가 아니면 여기 에어비앤비에 그 짐들을 놓고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강원도에 가는 사람도 있고 부산이나 목포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서 홍대 입구 3번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활성화됐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자역부터 여기 홍대 입구 또 서강대 또 공동역 이게 이제 공항철도역도 있고 경의중앙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도 안에 6.3km, 폭이 40m가 되는 그런 재생공원으로 이루어진 숲길은 아마 없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세계 최초로 수도 중심의 유일한 재생공간, 그런 공간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로케이션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홍대 3번 출구에 내려서 이쪽 가자역 쪽으로 가는 이 길이 경의선 숲길에 어떻게 보면 1구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쭉 와서 연남동 주민센터를 들어가서 요 사거리에 와서 여기 MK 김미경 씨의 집에서 들어와서 여기 이제 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지는 한 28평 그렇게 돼 있고, 실제 건축이 들어선 거는 16평. 그리고 이게 아까 그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에 200%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평 정도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요 지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요 도로가 여기 연남동에 대한 그 핫플레이스 새로 이제 고객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 콩카페라는 그 카페가 유명하고 또 툭툭누들이라는, 이게 툭툭누들은 태국, 콩카페는 뭐 베트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 이 메인 거리는 아마 평당 8천에서 1억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골목에 여기 이제 카페늘버라는 것이 연남 저기 저 소년제의 집이고, 그리고 요거만 이제 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수하게 됐고, 그래서 메인 거리에는 자금이 모자라서 이제 살 수가 없었고, 여기 평당 아마 3,800만 원 전후 아마 산 거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앱에서 나오는 이제 평당 가격입니다. 평당 가격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019년 11월에 아마 등기될 때 19년인데 이게 9억 9,500만 원에 이제 샀다고, 제가 이걸 속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웹이 발달돼서 한국에서는 다 얼마에 샀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2선 그 안쪽에는 5천만 원 미만의 그 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아니면 서울에서만 보면 서울에서 재개발 건축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부동산 업계에서 물어보면 연남동이 지금 제일 건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처음에 그 설계가 나온 겁니다. 설계 나왔는데 처음에 설계 시설을 좀 말씀드리면, 같은 설계사라도 면적이라든가 건축 관련된 부분들이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에서 3계층이 있는데 3계층을 더 올린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약하게 됐어요. 근데 설계사 5사람한테 의뢰했는데 2계층밖에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2계층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너무 실망이 많았어요. 왜냐면 옥탑방까지 올려서 6계층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젊은 건축사 이정민 건축사라는 사람한테 의뢰했더니 위쪽에 한 6평 정도의 옥탑방이 나올 수 있게끔 설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500만 원인가 설계비를 주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의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내랑 협의할 때는 너무 새 거니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연남동 홍대에서 인테리어 건축을 한 30년 한 사람이 있어요. 30년 한 사람이 이 사람 남일성이라는 사람인데 홍대 시각 디자인 전공한 사람인데 연남동은 연남동답게 지어야 된다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의 건축물을 유지하면서 현대화의 어떤 콜라보로 가는 게 연남동 다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3, 40년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연남동 다음의 건물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푸시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너무 이제 뭐랄까 구옥과 신건물이 이제 분리되는 느낌이 나서 구옥이랑 신규 모던한 건물을 어떻게 연결해 줄까 해서 제가 중간에 통창 유리로 여기 3층이랑 4층을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 의사결정은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대선에서 이게 전체 52평을 좀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부분 빼면은 한 60평 정도 건축한 거 됐고 한 4억 정도 들어서 평당 뭐 굳이 평당 계산한다면 600만 원 중반대 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층, 2층, 3층은 근린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4, 5, 6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좋은 거 4가지를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에서 사계절을 또 다양한 이벤트를 볼 수 있는 유니크한 장소라는 것에 대한 큰 메리트가 있고 또 홍대 연남동 영희 상권과 근접해서 문화생활이 좋은 부분들 그게 이제 의식주 제 휴밀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공항 접근성이 너무 좋다. 홍대 3번 출구를 이용해서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에어비앤비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있어서 또 젊은 사람이 많이 움직이니까 뭐랄까 도시가 이제 좀 이게 좀 어둡고 죽어 있는 도시라고도 있지만 여기는 좀 생동감이 있고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큰 움직임에서 보면 저는 그 LG생활건강의 디자인 연구소에서 서울에서 한 15년 정도 그 근무를 했었고 다음에 이제 주재원으로 나와서 중국 상해를 기점으로 해서 있었고 그 위에 이제 3년 이후에 LG생활건강에서 분사해서 디자인 윙크라는 회사 또 SMGA 르몽주 아마 상해에서는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더 웨이나 관련된 웨이나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인수 총 책임을 져서 여기 이제 주주로 있는 상황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알리고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해서 상해에서 좀 했었고 그거 콜라보 강의를 통해서 배양희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갖고 하게 됐고 여기 있는 것처럼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가 서울에 법인이 만들어지고 블루아이 서울센터를 운영하면서 저도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연남동 아시아로 빌딩을 만들어서 갤러리랑 스튜디오를 움직이고 있고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아시아와 또 키프로스 이쪽으로 가는 것까지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남동의 꼬마 빌딩을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